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목을 받고 있는 심재철 검찰국장. 자, 조선일보가 방금 전 또 하나의 심재철 관련 특종 기사를 깃들였습니다. 금융위에 겁을 팍팍 주라고 했다는 발언인데요. 지금 심재철 국장에 대한 검사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매검노, 원균보다 못한 사람, 검찰을 팔아먹었다는 비판들이 후배 검사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재철 검찰국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했던 행적들이 후배들에 의해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조선일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한 이 기사도 그런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기억하십니까?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이 금융 이런 정권 담당 특수부서였습니다. 50명 규모의 여의도 저승사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되고 난 뒤 이 여의도 저승사자 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이게 다 라임 사태나 이런 이 금융 관련 범죄를 갖다가 무마시키려는 것 아니냐. 유난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금융, 정권, 이런 뭐 펀드, 이런 사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는 이 정권의 네로라 하는 뭐 강기정, 뭐 기동민, 뭐 이낙연, 뭐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금융 사기극들과 연관된 겁니다. 물론 이들의 혐의는 입증돼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이런 금융 관련 사기 사건들이 많은데 왜 하필 여의도 저승사자를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이 특수팀을 없애버렸을까요? 자, 서울 남부지검의 합수단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이 50명 규모의 남부지검 합수단 여의도 저승사자를 폐지해버린 겁니다. 여의도 이 정가에서는 이 신라제가 라임 수사를 무력화하는 게 아니니까 유시민도 당시 이름이 나왔죠. 이 뭐 신라젠 뭐 이런 거. 그런데 신라젠의 유시민 또 라임 사태의 뭐 강기정 아무튼 뭐 여러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 남부지검의 합수단 여의도 저승사자를 폐지하면서 정권을 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즈음에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지난 2월이었습니다. 심재철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은 이 과거 공시의무 위반을 한 기업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위에 겁을 팍팍 줘서 금감원 특사경 확대를 관철시키자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금감원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수사를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10명 규모 조직인데 이걸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미애 장관의 여의도 저승사자 폐지와 연관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금 심재철 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한 것은 바로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은 목적을 위해서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사 사찰 문건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똑같이 심재철 국장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공공기관을 협박하자, 겁을 팍팍 줘서 관철시키자 이런 발언을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를 가지고 조선일보가 충격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심재철 국장은 여러 건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한두 가지가 지금 아닙니다. 뭐 검찰국장으로서 특활비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건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제보를 했다, 뭐 1인 5역을 했다. 아무튼
윤석열 총장을 잡는 요소에는 심재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심재철이 이 징계위원회에 따른 그 진술서도 지금 화제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주관적인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윤석열 징계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 총장에 대해서 심재철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측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법, 부당도 불사하는 사람이다.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통제 없이 무제한 행사할 것이다.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걱정된다. 이런 상당히 주관적인 주장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징계위원회는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자, 그러자 후배들이 지금 심재철에 대해서 뭐 상당히 많은 비판도 하고 또 이 심재철은 결국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많이 남았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방금 전 단독 기사로 금융위원회에 겁을 팍팍 먹게 하자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가 뜬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이면 결국 심재철은 구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모르죠. 뭐 문재인 정권이 뭐 계속 간다면 그렇다면 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 권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권력을 유지할 것 같지만 그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심재철 국장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방금 나온 이 기사를 보면 심재철 국장은 정말 겁이 없습니다. 막 합니다. 그냥 대단합니다. 금융위에 겁을 팍팍 주자. 자,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사정기관 관계자 말을 인용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올 1월 서울 남부지검 정권범죄 합수단을 폐지해 비판을 받게 되자 심 국장은 금감원 특사경 정원을 통해 그런 비난을 희석시키려 한 걸로 안다. 자, 지난 1월 초 추미애 장관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국세청 등의 전문 인력이 파견돼 수사부터 기소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했던 50명 규모의 남부지검 합수단을 없애자 법조계에선 신라젠, 라임 수사 등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50명 규모의 남부지검 이 합수단, 이게 바로 여의도 저승사자였습니다. 자, 그러자 조선일보의 취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심 국장이, 당시는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금융위에 겁을 팍팍 주라고 한 지시, 지난 2월 금융위의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의 기업 선처 추진이 계기가 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코로나 확산 대응회의를 갖고 경제가 어려우니 중소기업들이 사업보고서 등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 공시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주자는 결론을 내린 뒤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합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내용 검토를 요청했고 이 담당자였던 반부패 강력부장 심 국장은 2월 26일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심 국장은 코로나 대책이라는 점에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 코로나 대책은 뭐 별 신경 안 씁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가 얼마나 당시 중요한지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금융위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해 준 것 아니냐, 관련 보고를 전부 금융위로부터 받아 전수조사를 하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토대로 금융위에 겁을 팍팍 줘서 특사경을 확대시키자, 이런 지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조선일보에 제보를 했겠죠. 이에 대검 반부패부 사이에서는 처음에는 심 국장 지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금융위 등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말이 안 되는 지시라는 의견 등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 결국 심재철의 의중에 따른 최종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이어서 대검은 공시의무 위반 심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 공문과 함께 특사경 정원 요청 공문도 함께 발송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발송하면 금융위도 압박을 느낄 거다, 이런 차원이라고 합니다. 한 법조인은 중소기업들을 배려하겠다고 금융위의 코로나 대책을 세웠는데 이걸 거꾸로 이용해 약점을 잡은 뒤 특사경 정원을 관철시키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복소의 검찰 관계에 따르면 심재철은
금융위 겁을 팍팍 주라고 지시했던 2월 26일 바로 그날입니다. 부성회식을 갖고 내가 특사경 확대 관치를 위한 획기적인 사실을 적발해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내내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총장 징계 수사를 주도했던 심 국장이 판사 문건을 갖고 특수통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판사들을 협박하려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 반부패부장의 권한을 남용해 국가기관을 협박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심재철 국장의 회식이 있었던 그날은 2월 26일은 윤석열 총장이 공판 지휘에 참가하라고 판사 문건을 반부패부 등에 내려보낸 날로 알려졌습니다. 2월 26일이었습니다. 심재철 국장은 최근 당시 그 문건을 보고 분노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날 회식에는 판사 문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날 심재철은 자기가 이 금융위를 급박한 걸 막 자랑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자, 심재철이 금융위를 압박했던 특사형 확대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심재철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형적인 자기 과시형, 맹목적인 충성형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어쨌든 심재철 국장이 이렇게 1인 다역을 하면서 징계위원회에서 보인 활약, 후배 검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심재철 국장의 이 진술서 이것 때문에 어쩌면 본인이 사법 처리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단은 갖지 않겠습니다.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그때까지 지켜봅시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지금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언젠가는 한번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